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었죠. 그때 보면 KBS는 그 국가재난방송 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보면은 김제동 쇼를 갖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갑자기 강릉 가서 뭐 나무 금강송 심으면서 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참 보면은 총선이 바로 열흘 다가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 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또 500억 가까이 모여있는 모금액도 제대로 분배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보면 참 보면 염치도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와 같은 그 어떤 후한무치한 염치 없음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한 3주 전부터 조국 구하기에 아예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 황태순TV에서 몇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갖다 끝으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3주 전부터 보면은 뭐 더불어 뭐 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조국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후한무치하게 뻔뻔하게 나서는 덕분에 드디어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번 요걸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한 달여 전부터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비례정당은 어디를 찍으실 예정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3월 세 번째 3주차에 보면은 그러니까 좌파 전체 영역이 44%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의당이 44% 중에서 4%만 정의당을 찍겠다고, 그야말로 정의당이 결국 3%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아예 비례의원 의석 배분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3월 4주차 오니까 전체 좌파가 영역 차지하는 포션이 43%인데 정의당이 지지율이 2배가 올랐어요. 9%가 됩니다. 4월 1일, 4월 첫 번째 주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 비례정당 지지율 좌파 전체 포션이 43%인데 정의당이 10%가 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개국본이라고 있죠. 조국을 구하겠다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이 플랫폼이 되고 거기에 보면 민주당과 뭐 시민사회단체라는 좌파의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33에서 25, 25에서 21로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예 노골적으로 최강욱, 황희석 등을 내세우면서 자, 우리는 조국 구하는 것이 조국 대통령 만드는 것이 꿈이다 라고 정봉주, 손혜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3월 세 번째 3주차에 7%, 4주차에 9%, 다음에 4월 첫째 주, 이번 금요일이죠. 11%. 근데 놀랍게도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 세 좌파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아요. 44, 43, 43입니다. 그러니까 이 43 내지 44라는 여기 내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눠 먹느냐, 즉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면 패스트트랙 다음에 패스트트랙 할 때 1+4에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밑밥 던져놓은 거기에 더 걸려갖고 정의고 뭐고 없다. 특히 지난해 8월 9월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 이런 얘기 있었죠. 데스노트라는 정의당 데스노트. 정의당이 안 된다. 그러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 후보자 다 낙마했습니다.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뭐가 두려웠는지 아마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눠먹기에 현혹이 되어서 심상정 대표 조국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디스하는데 아예 그걸 외면하고 조국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도록 만든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지난해 10월 3일, 10월 9일 뛰어나왔죠.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뼈가 저린 부분은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으로부터 탈당한 겁니다. 진중권 교수 한마디로 정의당에 정의 없다. 우리가 그동안 진보 좌파, 진보 정당을 갖다가 자초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지향했던 뭐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심상정 또 그리고 정의당에 던지면서 과감하게 탈당했고, 현재 보면 진중권 교수가 뭐 흔한 얘기를 이런 얘기 하더군요. 100명 우파 논객보다 좌파 논객 진중권 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 부도덕, 후한무치를 갖다가 그야말로 뼈가 저리고 뼈를 치듯이 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요즘 웬일이지 진중권 교수가 별로 말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의당이 불과 3주 안에 4%에서 10%로 무려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2.5배 지지율이 올랐던 이 근본적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몇 푼의 돈은 현혹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오만방자함 속에서 벌였던 조국 부활 운동이 바로 결정적으로 정의당을 살린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자, 조국 수와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강욱이라고, 조국 키즈죠. 그다음에 황희석이라고, 조국이 법무장관 할 때 저 민변 출신으로 인권국장 했던 황희석 씨, 이런 양반들이 나서갖고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또 조국 정경심을 비호하고, 아니 비호를 넘어서 이제 그가 죄 없고 그가 마치 큰 희생양인 듯, 대표적인 게 황희석 씨 아닌가요? 아, 조국을 생각하니까 조광조가 생각난다. 윤석열을 생각하니까 간신인 윤원영이 생각난다. 라고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거렸던 그 반향이 이 정의당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그 포션이 빠져서 정의당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겁니다. 지난 월말 이번 주 4월 초에 보면은 또 우리 귀를 의심케 했던 것이 MBC 보도였습니다. MBC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모 검사장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한모 검사장은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신라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신라젠 문제에서 뭐 유시민을 엮으려 했다. 그 유시민이 그야말로 가서 자기 방송에 나와서 또 뭐 좌파들 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그 한모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실명을 갖다 거론하면서 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라고 오만방자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슬그머니 조국이 페이스북 페북질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에 또다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남기고, 요즘은 좀 약간 뭐 흔한 얘기로 좀 뒤가 캥기는지 자기 의견을 달기보다는 그 보면 유시민이 한 이야기 또 유시민이 한 얘기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모아서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흔히 좌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자, 이와 같이 조국을 소환해서 우리 유권자 국민들 머릿속에 지난해 있었던 그 불쾌하고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 상황을 다시 연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억나시죠? 7월 8월 뭐 일본하고 한참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조국은 마치 무슨 큰 잔다르크나 나오는 듯이 뭐 죽창을 들자 이야기하면서 막상 자기 어떤 딸의 부정 입학, 표창장 위조, 또 아들의 인턴 기록 위조 등등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들이 늘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과 정반대인 강남 좌파들의 위선과 후한무치와 부도덕함을 갖다가 보여주고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오히려 국민을 꾸짖던 그 불쾌한 심정, 그 진짜
털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갖다가 다시 이번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불을 다시 지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민주당의 공약 1호가 뭔지 아시죠? 검찰총장을 갖다 개헌을 해서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즉 검찰청의 총수가 왜 총장이냐? 뻔한, 왜가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자, 조국 하나 살리고자, 조국 하나 면세워주고자, 조국 하나 그 신원해주고자 개헌을 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 갖다가 우습게 알고, 법 자체를 우습게 알고, 법을 깔아 뭉개면서 오만 방자를 떠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국민, 가만히 있을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국과 함께 페이스를 맞추면서 결국 정의당이라는 자기의 당 정체성을 갖다가 상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문을 닫을 위기에 빠져있던, 위기에까지 몰려있던 정의당은 오히려 조국이 최근에 소환되고 또 윤석열이 동화에 올라서 온갖 난도질을 당하는 덕분에 불과 보름 만에 4%에서 9%에서 10%로, 물론 정당 투표입니다만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침 4월 5일입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그 다음에 여영구 두 지역구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지역구 후보 다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역구 선거에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쪽 고향 쪽에서는 심상정 민주당 후보하고 통합당 후보한테 지금 뭐 근소한 차나마 조금 앞서 있는데 상당히 코너로 몰려 있는 그런 입장이라 지역구에서 4선 당선이 가능할지 그야말로 아주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비례대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의 많은 사람들, 특히 좌파 진영 내부에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가 있던 그 눈들이 더불어시민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조국을 소환하는 덕분에 정의당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지역구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보궐선거에 있었던 창원 성산의 여영구 후보 계속 민주당 쪽을 향해서 자, 후보 단일화 하자. 작년에도 우리가 후보 단일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후보 단일화 하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실제 당 대표보다 더 센 당의 총대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정철이라고. 양정철이 내려가서 어제 그저께 얘기했죠. 성산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왜? 지금 한국갤럽을 비롯한 모든 여론조사 500명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자기들이 앞서는 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의당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뭉개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정의당의 여영국과 후보 단일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양정철이 오만 방자하다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싸움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사실 후보 단일화는 지금 곳곳에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 곳은 사실은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통합당과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보수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가 절실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무소속 후보가 유력하게 나와서 뛰는 통에 무소속 후보하고 통합당 후보가 2, 3등을 다투고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를 갖다가 민주당 후보가 얻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후보 단일화 하려면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 4월 6일, 4월 월요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까지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만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 일단 이름이 오르게 되면 그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해도 보면 용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4표 내지 3표가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총선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입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결국 보면은 전국적으로 100곳, 그 다음에 수도권 121곳 중에 73곳이 5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이 4.15 총선의 결과를 갖다 결정 지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4월 10일, 4월 11일, 그러니까 금토죠. 이번 주 금토 사전투표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가 사는
바로 그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가면 사전투표소 대부분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